오늘의 보험 핫이슈 첫 번째는요. 성인보험 100세 보장법입니다. 보험 준비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100세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2-6676-0229번 무료 전화로 전화 주시고요.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보험 100세 보장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길건우 전문가님, 네. 뭐 좀 전에 이제 40, 60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보험 준비의 첫 걸음은 뭐라고 보십니까? 첫 걸음은 어떤 보험을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 첫 번째가 있습니다. 큰 거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주 하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큰 거라고 하면 저희들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뭐 3대 질병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암이나 뇌나 심장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는데 이때 이 3대 질병을 준비를 할 때도 또 이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이렇게 큰 병을 제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큰 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치료에 전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거는 치료비랑 생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치료비랑 생활비를 가름할 수 있는 거,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진단비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바로 지급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병, 3대 진단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로서 준비를 해야지 저희가 생활비랑 치료비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요 질병에 걸리셨을 때 사실 치료비 걱정만 하시는데 생활비가 정말 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진단비를 먼저 탄탄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럼 정혜자 전문가님, 진단비 다음에는 어떤 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네, 암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거나 항암 치료를 받고 또 뇌 쪽으로 문제가 있거나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저희가 통계로 보면은 뭐 세 가지를 합쳐서 통계로 보면 한 75%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뇌혈관 쪽에 따로 분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나 이것도 보면 한 50% 정도 후유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뭐 진단비에만 굉장히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지만 앞에서 길건우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같이 후유장애도 병행해서 조금 젊을 때 보험료가 조금 저렴할 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3대 진단비를 좀 큼직하게 준비하고 후유장애까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효민 전문가님, 여기에다 뭘 좀 추가해야 될까요? 진단비까지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면 이제 저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수술비로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면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고요. 그다음에 치료하면 수술이라는 이제 진료 행위가 들어가면 이제 수술비에서도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3대 질병 큰 암, 암, 뇌, 심 3대 진단이라고 했는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가장 넓어요. 뭐 용종 뗀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염 수술, 뭐 치질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성비가 가장 좋은 수술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일 어려워. 가장 어려운데 이게 보험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사망순위 통계를 보면 연령대별로 사망순위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연령대별 사망순위 통계를 보면 1등은 안 바뀝니다. 40대부터 80세까지 1등은 악성 신생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암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자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빨간색 보이죠? 심장 질환. 그다음에 제일 밑에 이제 뭐 이게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뇌혈관 질환이 보일 거예요. 이게 3대 진단비를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 3대 진단비가 대부분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먼저 꼽자라고 하면 저는 암은 무조건 필수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40대 때 보세요. 암이 28.7%죠. 근데 그다음 순위인 간 질환이 7%예요. 차이가 크네요. 20% 차이 나요. 근데 이게 나이가 많아지면 더 벌어집니다. 50대 때 넘어가니까 37%랑 7%, 30%. 60대 넘어가니까 35%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암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암에 대한 거 아까 저희가 이제 3대 진단비를 얘기했던 게 치료비랑
생활비. 그러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는 한 3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 제 2년치 생활비 정도는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단비를 좀 크게 준비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자, 먼저 우선순위로 암 진단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건 저희도 알겠는데요. 정혜주 전문가님, 사실 암 중에서도 좀 발병률이 높은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10월 30일의 통계 자료를 보면 네. 남자와 여자와 1순위의 그 암보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비가 가지고 있어도 예전에 갑상선암 진단비가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일반암 가입 금액의 예전 상품에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지급을 했기 때문에 네. 100에서 뭐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정도의 그 금액을 좀 유사암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앞에서 보시는 그 자료에 의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1위가 위암이잖아요. 네. 여자는 1위가 갑상선이고 그런데 이제 여자 1위랑 뭐 사이에 있는 갑상선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네. 뭐 두 개를 합산을 한다고 하면 1위가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암은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유사암이 굉장히 많이 한도가 늘어났다가 네. 지금 올해 새해가 돼서는 보험사가 손해율이 너무 많고 지금 이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도를 좀 줄이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네.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유사암 쪽에 조금 더 든든하게 보장을 좀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지금 남녀를 합해봤을 때는 이 통계적으로 갑상선암 발병률이 1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요, 김효민 전문가님, 갑상선암 말고 또 주목해야 할 암이 좀 있겠습니까? 좀 단어가 어려울 것이 좀 생소할 단어인데요. 네.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장암. 대장암인데 이게 네. 약관을 보면은 네. 대장암은 일반암에 속합니다. 네. 하지만 대장전막내암은 제외, 아니면 대장전막내암 뭐 소외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대장전막내암은 그럼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말 그대로 대장 안에 전막 내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건강검진을 하거나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내시경 검사를 해요. 네. 그때 대장 용종을 뗐을 때 네. 조직 검사 후에 이거는 뭐 조직 검사 후에 암이 아니에요 하면 용종이라고 분류가 되고요. 네.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암인데 이게 저 대장 전막 내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대장 전막 내암에서도 정말 어려운 단어가 이제 뭐 C 코드, D 코드로 분류가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대장 전막내암의 그 용종의 치문 정도, 그러니까 대장에 더 많이 들어가 있다, 아니면 밖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다에 네. 따라서 뭐 C 코드, D 코드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약관에서 뭐 C 코드는 얼마, D 코드 얼마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대장 전막내암이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거나 아니면 내 보험에는 이제 일반암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가입 금액 3천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5천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만 10%인 금액, 뭐 300만 원, 500만 원만 지급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력이 혹시 대장암에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네. 하시면 내 약관 꼭 확인하셔서 대장전막내암은 어디에 속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라고 네네. 하면 네. 그냥 대장 전막내암이 만약에 저희 4명이 걸렸다고 칠게요. 네네. 그러니까 용종 뗐는데 대장 전막내암이래요. 근데 저희 MC님은 네. 5천만 원 받아요. 네. 저희도 5천만 원 받았어. 예. 근데 김효민 전문가님 500만 원 왜 준대. 저만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3명은 일반암에 포함이 된 거고 네. 김효민 전문가는 소외감으로 빠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일반암에 포함되는지 소외감에 포함되는지를 자세히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암 중에 네. 갑상선암을 저희가 얘기도 했지만 네네. 2등이 유방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또 2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유방암이 1위였어요. 네. 근데 또 3년 전까지는 또 유방암이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고요. 수치상으로도 보면 아시겠지만 남자 1위인 위암이 20만 명이잖아요. 네. 200만 명이죠. 근데 유방암이요 2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험사가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거지. 네. 아까 대장전막내암 5,500만 원 줬던 것처럼 네. 유방암도 500만 원 주는 거예요. 네. 소외감으로 딱 따로 소외감으로 해서요? 빼버리는 네. 거예요. 근데 이런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저희가 그런 보험사를 고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지 어디에 포함되는지는요. 증권 보시면 뭐뭐뭐 제외
라는 네.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이 단어에 내가 여성이다라고 하면 유방암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됐는지를 무조건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장암도 가족력을 얘기를 했지만 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보다 가족력이 더 높습니다. 한 2배 정도가 더 높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 뭐 가족력으로 유방암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유심히 더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빨리 증권 들고 와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소외감에 뭐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챙겨봐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금 부분을 짚어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 보험증권을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유방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이 일반암으로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일반암 진단비하고 괄호하고 무엇 제외라고 써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험증권 찰칵 찍으셔서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암 진단비를 꼼꼼하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정혜자 전문가님.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혈관 질환인데요.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해서 네. 현재 고혈압, 예를 들면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요즘에 그 만성 질환의 질병들이 너무너무 높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네. 또 젊은 친구들한테 발생하는 당뇨 등 고혈압이 뭐 20대, 30대에도 너무나 흔하게 좀 일어날 수 있는 현대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혈관 질환에 대해서 지금 고혈압 먹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을 좀 챙겨서 네. 내 담보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찬찬히 조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30대 고혈압약 드신 분도 요즘에 정말 많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옛날이랑 좀 다르게 이게 조금 확대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유심히 저희가 증권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고혈압 앓는 분들이 뭐 심장 비대증, 부정맥 다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 과거에 이제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만 돼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CI 보험 준비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님? 범위 한번 설명을 챙겨주세요. 네. 누구한테 질문?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뇌출혈, 뭐 보험사에서 이제 가입을 네. 할 수 있는 게 이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렇게 이제 보험사에서 분류를 했는데 네. 이게 어찌됐건 간 분류한 기준은 병원에서 질병 코드를 이렇게 받는 상황에 대해서 분류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1기,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 보장이 되잖아요. 터지거나 막히거나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는데 네. 그냥 제일 밑에 한 3번째 칸 보시면은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기타 뇌혈관 질환은 말 그대로 초기 증상이에요. 그냥 뇌혈관이 막힐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뭐 좀 애매해. 그러면은 뇌혈관 질환이라는 질병 코드를 받게 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뇌졸중에 포함되는 뇌경색 그리고 협착, 폐쇄 이렇게 막히는 증상이죠. 네. 혈관이 약해지니까 이제 뭐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혈관에 막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막혔으니까 이제 가만히 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혈관이 터졌어. 터져서 보장을 받는 건 뇌출혈입니다. 네. 말기입니다. 말기. 그래서 뇌출혈 같은 경우에 이제 뇌출혈로 보험을 내가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혈관이 터져야지만 보장을 받는 거고요. 뇌졸중으로 지금 보험을 준비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막히거나 터질 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장 범위를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혈관 이제 뇌혈관 관련해서 이제 보장을 다 받고 싶다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시면 초기 때부터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CI 보험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CI 보험에는 여기에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또 조건이 붙는 거군요. 조건이 또 붙는 거예요. 네. 근데 앞에서 이제 저희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네. 뇌출혈이 확률이 거의 10%가 조금 안 됐죠. 네네.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중대한이라는 글자 세 글자가 들어가면요. 네. 확률은 더 좋아집니다. 네, 9%가 아니라 1%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 보험증권에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네. 아니면 상품의 이름이 CI 보험이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항상 보장 범위를 보여드리는 게 네. 제가 처음에 오프닝할 때 얘기했죠. 가장 안타까운 게 언제라고요?
모를 예. 알아야 되거든요. 빨리 네. 증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증권을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CI 보험 준비하신 분들은 물론 뭐 CI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특약이 이제 사망 보장을 위해서 만든 보험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보험으로 생각하고 가입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뇌혈관 질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혜자 전문가님, 심장 쪽은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에 대한 게 약 9.8%, 한 10%가 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게 뇌출혈처럼 범위가 약 9.7, 이렇게 해서 10%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뇌가 아파서 증세가 나타났을 때 초기 증상이 협심증으로 먼저 오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급성 심근경색을 갖고 있는 진단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진단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범위가 저렇게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협심증 진단비가 나가는데 네.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진단이 되어 있으면 진단비가 지급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앞에도 계속해서 증권을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좀 짚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체크를 좀 꼼꼼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암 준비했고요. 또 뇌, 심장 관련해서 혈관 질환 진단비 준비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김효민 전문가님? 암, 뇌, 심장 이제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 돈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 질병을 이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한 후에는요. 후유 장애라는 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 치료 방법이 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 위 이제 암 세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위절제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후유 장애가 남습니다. 후유장애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후유장애 진단비를 준비를 하면 네.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내가 혹시 뭐 후유장애 80%짜리다, 80% 이상 보험이다라고 하면 네. 아쉽게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에서부터 100%까지 네. 다 지급이 되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후유장애로 준비를 하시면 암 진단비도 보장을 받고요. 수술비에서도 보장을 받고 그다음에 후유장애에서 한 번 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암, 뇌, 심장 이렇게 해서 3대 진단비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후유장애 진단비까지 꼭 준비하셔라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길건우 전문가님, 네. 요 중요한 담보들을 하나의 보험에 준비할 수 있는지 요게 관건이 아닙니까? 욕심쟁인데요. 꼭 하나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세 보장법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로 네. 종합보험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3대 진단비라는 건 이제 대부분 용어를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야, 그거 나도 알아. 암, 뇌, 심장 포함되는 그렇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4대 진단비입니다. 아. 저희가 암 얘기했고요, 혈관 얘기했고요, 후유장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걸 다 합쳐서 4대 진단비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비율을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 2번에 보면 암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네. 암은 대부분 진단비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비랑 생활비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비로 준비하는 게 좋고요. 네. 3번부터 6번까지는 뇌랑 혈관, 심장 혈관 관련된 진단비와 수술비거든요. 근데 네. 금액이 보면 진단비도 2천이 있고요. 수술비도 2천이 있죠. 왜 그러냐면 혈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하지는 않아요. 아. 네,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을 네. 동반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진단비는 한 번밖에 안 주고 수술비는 할 때마다 주기 때문에 이 비율을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암 관련돼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위 절제하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장기 하나를 떼어내면 앞에서 80% 이상 만약에 후유장애 나도 가지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장기 하나 떼내는 게 50% 후유장애에 잡힙니다. 특히 또 이제 남성 1위는 위암이고 여성 2위가 유방암인데 네. 이 두 가지 암 같은 경우는 절제를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장기를 떼어낸단 말이에요. 유방을 절제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80% 이상 안 돼요라고 했던 이유가 요 3%부터 되는 걸 해야지 저희가 보장을 받는다는 거고요. 예시를 네. 한번 해보자면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절제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에서 5천만 원을 첫 번째로 받고요. 네. 수술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질병 후유 장애에서 2천만 원의 50%. 네,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세트로 4대 진단비를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큰 병 준비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큰 게 끝나면 작은 것도 또 자주 하는 것들도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병 수술비부터 아래쪽에 네. 쭉 보시면 종수술비, 특정 수술비, 네. 그다음에 특정 기관 수술비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야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해야 돼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치료비랑 생활비를 같이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3대 질병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종수술비에서도 혈관 수술을 하면 금액이 나오고요. 네. 106대 질병 수술비에서도 1,000만 원이 또 나오고요. 7대 기관에서도 1,000만 원이 또 나옵니다. 중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중복해서 거죠?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로 생활비를 대체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면 만족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제목이 4060 종합보험 설계 예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네. 이런 그림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지금 설계안을 50세 여성 기준으로 해주셨거든요. 정혜자 맞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보장이 다 가능한 건가 봐요. 다행이네요. 그럼요. 저도 뭐 40대에서 60대까지 지금 포함되는 그 나이긴 한데 네.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중복되는 게 지금 3대 진단비, 후유장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를 들면 일반암 진단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도가 너무너무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은 앞에서 표를 보는 것처럼 작년에는 7천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진단비가 많이 내렸죠. 보장 5천만 한도가 원으로. 이렇게 1년 새 이렇게 줄어든 그렇죠. 거네요. 네. 심지어 작년 12월 말까지만 해도 네. 저희가 40세에서 60세까지 7천만 원으로 저희가 가능했었는데 네. 새해가 되고부터 뭐 이렇게 5천으로 지금 바뀐 상태고요. 네. 유사암도 저희가 3천까지 가능했었는데 현재 유사암의 간도가 현저하게 줄었죠. 1,000만 네. 원으로. 그리고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진단비랑 허혈성 진단비가 3천까지 가능했으나 현재는 2천까지다. 그리고 앞에서 지금 계속 제가 질병 후유장애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한도가 5천까지였는데 정말 반토막이 넘게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도 진단비랑 이렇게 나가는 보장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 보면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한도를 줄여서 리스크 아니면 좀 위험의 부담을 좀 줄이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로 건강하고 젊었을 네. 때 조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보장 범위를 넓혀서 충분하게 좀 준비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거 다 앞에 이제 설계안도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 가입 금액도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거 다 네. 건강한 사람들만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혹시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치료를 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줄 알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험사에서 이제 유병력자 보험이라고 해서 네.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가와 상담 통해서 내가 가입하고 싶다 아니면 부족한 보험을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넓게 열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여러분에게 딱 맞는 보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0세까지 보장받는 성인 종합보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시면 효율적일지 그 주요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험 핫이슈 성인보험 100세 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일반 암으로 갑상선암, 대장전막내암 그리고 유방암이 보장되는지 그 범위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질병 후유장애와 수술비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약 먹고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겠지.
될지 걱정하시겠지만 유병력자이신 분들도 다양한 담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보험 100세 보장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